네, 안녕하세요. 행복한 여가 의원의 이상민 원장입니다. 오늘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자가진피 재생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2세 남자 환자분입니다. 이분은 보시다시피 아주 심하진 않지만 팔자 쪽에 주름이 있고요. 이 환자의 또 다른 고민은요, 입 주변에 있는 이런 꽤 큰 사이즈로 꺼져 있는 흉터가 문제가 돼서 오셨습니다. 수술 후 사진입니다. 총 5번 했고 2달이 지난 사진입니다. 보시다시피 오른쪽 입꼬리 아래쪽에 있는 이 흉터가 꽤 깊었었는데 많이 얕아졌고요. 정면에 보이는 이 앞턱에 있는 흉터도 많이 편해졌습니다. 마찬가지로 오른쪽 입꼬리 쪽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런 주름들도 없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 입꼬리 바깥쪽에 외 상방 쪽에 있는 이 주름도 상당히 옅어졌습니다. 측면 사진 보시겠습니다. 먼저 팔자 주름 아주 깊지는 않았죠. 콧방울 바깥에 있는 이게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졌고요. 입꼬리 쪽에 표정주름이죠. 이건 얇게 있던 이 주름도 원래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고요.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었던 이 패였던 이것들도 살이 많이 차올라서 꽤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에 있던 흉터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. 반대쪽 45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. 이쪽에서 보시면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죠. 이 팔자주름이 왜 이렇게 깊어 보이는가? 주된 이유는 이 팔자주름 바깥쪽에 있는 이 지방층이 처져 내려온 게 주 원인이긴 합니다. 보시면 어떻습니까? 시술 후에 훨씬 덜 꺼져 보이죠. 덜 꺼져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처져 내려왔던 볼살이 뭔가 리프팅을 한 듯한 좀 평평해진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보입니다. 이쪽에서도 보시다시피 아까 정면에서 보셨던 이런 흉터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전체적으로 환자는 인상이 되게 편안해졌고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. 두 번째 사례는 48세 여자분입니다. 바로 눈에 보이시죠? 이렇게 팔자 쪽에 그 다음에 입꼬리 바깥쪽에 있고요. 왼쪽 경우에는요, 입꼬리 바깥쪽에 있는 주름이 한 줄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쪽으로 볼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여러 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전후 사진 보시겠습니다. 후 사진 보시면 이렇게 팔자선 내려왔던 것도 없어졌고 그보다 더 깊었던 입꼬리 쪽에 있던 이 주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. 왼쪽을 보시더라도요, 여러 갈래로 있던 이 주름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. 그리고 팔자주름 바깥쪽에도 이렇게 주름이 한 줄 있었는데요, 이런 것조차도 얕아졌습니다. 전후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부 결도 여기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자가진피 재생술이라는 게 자기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피부 결도 훨씬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측면 사진입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 주름이 없어졌고요. 그 다음에 입꼬리 쪽에 아까 정면에서 보셨다시피 꽤 긴 주름이 있었죠. 여기 완전히 없어졌고요. 입꼬리 바로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도 표정주름에 의해서 이렇게 피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. 그것도 거의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. 왼쪽 측면입니다. 이렇게 길게 뻗어있던 주름이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. 입꼬리 바로 바깥쪽에 긴 주름이 있죠. 이게 없어졌습니다.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서 환자분 되게 만족하셨고요.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오래 가기를 당연히 원하겠죠. 근데 불행히도 평생 갈 수는 없습니다. 이 주름들의 원인이 주로는 표정주름이기 때문이거든요. 가장 많이 시술받는 부위는 팔자주름이고요. 두 번째는 미간주름이고요. 마지막은 이마주름입니다. 다 미간을 찌푸릴 때 주름이 생기는 거고, 그 다음에 팔자 입가 쪽의 주름은 우리가 뭐 웃거나 말하거나 또 음식을 먹을 때 자꾸 피부가 접혀서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자가진피 재생술을 통해서 그 주름을 완전히 없애놔도 표정을 아예 짓지 않는다면 주름이 다시 생기지는 않겠죠.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름이 다시 생길 겁니다. 그래서 부위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, 미간 같은 경우에는요, 이후에 보톡스를 맞으시면 됩니다. 보톡스를 맞으면 미간 근육을 찌푸릴 수가 없잖아요. 그렇게 되면 주름이 아주 늦게 생기거나 뭐 안 생길 수도 있겠죠. 안 생기기는 쉽지는 않지만요, 그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팔자주름입니다.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톡스를 놓을 수가 없죠. 보톡스를 놓게 되면 말씀하실 때 어눌하고 또 표정도 웃는 표정 같은 것들이 지어지지가 않잖아요. 그럼 그럴 때 어떡하냐? 주름이 좀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 오시라 그럽니다.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자가진피 재생술을 한두 번 정도 시술을 받으시면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마 부위입니다. 이마 주름은요, 대부분 눈을 이렇게 치켜둬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치켜듭니까? 눈꺼풀이 처졌을 때 치켜드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그런 경우에 이제 이마에도 물론 보톡스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톡스를 제가 잘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,
눈꺼풀이 처져 있기 때문에 그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치켜 뜨시는데 그게 보톡스를 놔버리면 눈 뜨는 게 답답하고 시야가 좁아져서 불편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럼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결책은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눈꺼풀에 처진 피부를 걷어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톡스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한번 시술하고 난 이후에 평생 가면 좋겠지만요,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좀 다시 생기면 그냥 이렇게 병원에 오셔갖고 추가로 그 부분만 이렇게 시술하면 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, 그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 두 케이스 중심으로 자가진피 재생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